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77살인데요. 혼자 살고 있지만 나름대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연금 129만 원에 주식 배당금 84만 원으로 살아가는 제 소소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교사가 된 건 1972년이었어요. 그 당시 24세 저는 교대를 갓 졸업하고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발령받았죠. 제 월급 봉투를 처음 받았을 때 그 뿌듯함이란. 비록 금액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된 것이 정말 기뻤어요. 제 교직 생활은 항상 활기찼어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교실에 가득했고 시끌벅적한 소리에 가끔은 머리가 지끈거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특히 수학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어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려워하다가 점점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죠. 그런데 저는 남들보다 조금 특별한 습관이 있었어요. 월급을 받으면 항상 일정 금액을 저축했거든요. 그냥 습관처럼 그랬어요. 부모님이 항상 쌀독에 쌀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나 봐요. 그렇게 30대, 40대를 보냈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은 1997년 IMF 외환위기였어요. 당시 저는 49살이었는데 주변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학부모 중에는 사업이 망해 해외로 떠나는 가정도 있었고 퇴직한 지인들은 퇴직금으로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걸 보면서 문득 나도 언젠가는 퇴직할 텐데 그 후엔 어떻게 살아갈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무렵 우리 반 학생 중 한 아이의 아버지가 증권사에서 일하셨어요. 학부모 상담을 하면서 제가 노후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그분이 배당주 투자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선생님, 배당주라는 걸 아세요? 좋은 회사의 주식을 사서 오래 갖고 있으면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은퇴 후에 좋은 수입원이 될 수 있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당시만 해도 주식은 투기라는 인식이 강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이 가져온 자료를 보니 꽤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KT&G 같은 회사는 20년 넘게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해왔고 그 금액도 점점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주식 투자 관련 책을 빌려 읽고 주말에는 그 학부모가 추천해준 세미나에도 참석했죠.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메모해뒀다가 물어보고 천천히 이해해 나갔어요. 마치 제가 학생이 된 것 같았어요. 51살이 되던 해에 드디어 첫 투자를 시작했어요. 월급의 10%를 모아 KT&G와 한국전력 주식을 샀죠. 그때 동료 교사들의 반응이 아직도 생생해요. 이 선생, 당신 도박해? 주식은 위험한 거야. 그냥 은행에 넣어도. 심지어 교감 선생님은 저를 교무실로 불러 요즘 선생님들이 주식한다고 수업에 소홀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라며 우려하셨죠. 하지만 저는 제 원칙을 지켰어요. 단기 수익을 노리지 않고 오직 배당금이 안정적인 큰 회사만 골라서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빚을 내서 투자하지 않았고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 투자했어요. 초등학교 교사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저 노후에 조금 더 여유롭게 살기 위한 준비였으니까요. 점점 자신감이 생기면서 투자 금액을 월급의 20%, 나중에는 30%까지 늘렸어요. 동시에 컴퓨터도 배웠죠. 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이 시작되면서 저도 배워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마우스 클릭하는 것도 서툴렀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배웠어요. 나중에는 엑셀로 제 배당금 내역을 정리할 수 있게 됐죠. 매달 얼마나 배당금이 들어오는지, 어떤 회사가 얼마나 올렸는지 다 기록했어요. 그렇게 교직 생활과 투자를 병행하면서 58살이 되었을 때 제 인생에 또 다른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바로 이혼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남편과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좋지 않았어요. 남편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술만 마시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참았죠.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니까 하고 견뎠어요. 하지만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했고 아들도 군대를 제대한 후 취업을 했어요. 두 아이 모두 독립했을 때 문득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이혼을 이야기했을 때 그는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나중에는 체념한 듯 동의했어요. 그렇게 33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혼 후에는 혼자 살게 되면서 경제적인 불안감이 더 커졌어요. 퇴직까지 2년 남았는데 앞으로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됐죠. 그래서 투자에 더 집중했어요. 배당금을 많이 주는 회사들을 더 꼼꼼히 조사했고 투자 금액도 조금 더 늘렸어요. 퇴직 후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했죠. 2007년 35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직했어요. 그때 나이가 60살이었죠. 퇴직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중 7천만 원을 더 투자했어요. 나머지는 예금으로 남겨뒀고요. 당시 제 배당주 포트폴리오는 약 1억 5천만 원 정도였어요. 15년 동안 꾸준히 모은 금액이었죠. 그런데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했죠. 제 주식 가치도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그때 정말 많이 불안했어요. 밤에 잠도 잘 못 이룰 정도로요. 내가 지금까지 모은 돈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컸죠. 주변에서는 빨리 팔아서 남은 돈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산 회사들이 당장 망할 것 같진 않다. 그리고 지금 팔면 손실을 확정짓는 거야. 결국 모든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기로 했어요. 오히려 조금 더 자금을 마련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좋은 회사들을 더 샀죠. 결과적으로 그것이 옳은 결정이었어요. 2009년부터 시장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주가도 올라갔고 제가 투자한 회사들은 그 어려운 시기에도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했어요. 오히려 위기 때 더 매수했던 주식들이 나중에 큰 수익을 가져다 주었죠. 이 경험을 통해 제 투자 원칙이 더 단단해졌어요. 단기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말 것, 기업의 펀더멘털을 중요시할 것, 그리고 배당금 지급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볼 것, 이 세 가지를 항상 명심했어요. 퇴직 후 5년 정도 지났을 때 제 일상은 어느 정도 안정됐어요. 교직원 연금은 월 129만 원이 나왔고 배당금은 월 평균 84만 원 정도였어요. 합치면 월 213만 원이니 혼자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죠. 특히 제가 사는 아파트는 이미 다 갚은 상태라 대출금도 없었고요. 그런데 65살 때 갑자기 허리 통증이 찾아왔어요. 병원에 가보니 디스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술까지는 필요 없지만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3개월 동안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다녔는데 의료보험이 되긴 했지만 본인 부담금도 꽤 됐어요. 하지만 여유 자금이 있어서 경제적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준비해온 게 이런 때를 위한 거였구나.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었어요. 몸이 아프면 정신적으로도 괴롭고 거기에 경제적 걱정까지 더해지면 회복이 더 어려울 테니까요. 디스크 치료를 받으면서부터는 건강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운동을 했고 허리 강화 스트레칭도 꾸준히 했죠. 식단도 조절했어요. 싱겁게 먹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했죠. 덕분에 체중도 5kg 정도 줄었고 혈압도 안정됐어요. 68살 때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바로 베란다 텃밭 가꾸기였죠. 처음에는 작은 화분에 상추 몇 포기를 심었는데 정말 잘 자라더라고요. 그걸 먹으면서 신선한 채소의 맛에 감탄했어요. 점점 더 다양한 채소를 키우게 됐죠. 방울토마토, 고추, 쑥갓 그리고 각종 허브까지. 텃밭 가꾸기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제 일상의 활력소가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식물들을 살펴보고 물을 주고 잎을 만지며 이야기하는 게 즐거웠어요. 마치 작은 생명체들과 소통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해서 먹을 때의 그 뿌듯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70살이 되던 해에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딸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사위가 토론토에 있는 회사로 이직하게 되면서 온 가족이 떠나게 됐죠. 처음에는 많이 서운했어요. 외손녀가 둘 있는데 그 아이들과 자주 볼 수 없다는 게 마음 아팠거든요. 하지만 딸의 선택을 존중해 주기로 했어요. 제가 이혼하고 혼자 살기로 결정했을 때 딸도 저를 이해해 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제 딸 세대는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국경을 넘어 더 넓은 세상에서 기회를 찾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딸이 떠나고 1년 뒤에는 아들마저 호주로 이민을 갔어요. 아들은 IT 회사에 다니는데 시드니 지사로 발령받은 거였죠. 그래서 이제 제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살게 됐어요.
처음에는 많이 외로웠지만 다행히 인터넷 덕분에 자주 연락할 수 있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영상 통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스카이프를 사용했는데 나중에는 카카오톡으로 바꿨죠.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화면으로나마 볼 수 있어서 기뻤어요. 특히 제가 한국어를 가르쳐서 손주들이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말할 때는 정말 행복했죠. 73살이 되던 해에는 건강에 적신호가 왔어요. 정기 검진에서 고혈압과 골다공증이 발견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약을 복용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했지만 그래도 걱정이 됐어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는 더 심각해질 테니까요.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식이요법도 더 철저히 지켰어요. 소금 섭취를 최소화하고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했죠.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운동도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조금씩 몸이 적응하더라고요. 그러다 75살 때 또 한 번의 건강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시력이 나빠져서 책을 읽기 힘들어졌어요. 안과에 갔더니 백내장 초기라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비용이 눈 한쪽에 150만 원이었어요. 의료보험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부담되는 금액이었죠. 다행히 그달에 배당금이 12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덕분에 경제적 부담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었죠. 수술 후에는 시력이 좋아져서 다시 독서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때 다시 한번 느꼈어요. 건강이 재산이라는 말이 진짜 맞구나. 아무리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용지물이니까. 요즘 제 하루는 이렇게 시작해요. 새벽 5시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평생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서 알람 시계 없이도 눈이 떠져요. 일어나자마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요. 골다공증이 있어서 의사 선생님이 권해주신 운동이에요.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현미밥과 된장국, 그리고 제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반찬을 만들어 먹어요. 식사 후에는 베란다 텃밭을 돌봐요. 상추, 방울토마토, 고추, 각종 허브를 키우고 있어요. 흙을 만지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도 즐겁고요. 오전에는 주로 독서를 해요. 백내장 수술 후에는 시력이 좋아져서 책 읽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요즘은 역사책과 여행 에세이를 즐겨 읽고 있어요. 특히 세계 각국의 여행기를 읽으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여행을 하는 기분을 느끼죠. 점심 후에는 동네 도서관에 가요. 주 3회 동화 읽어주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동네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교사로 일했던 경험이 지금도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이니 감사할 따름이에요. 오후에는 가끔 동네 노인정에 들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제법 친한 언니들이 생겼어요. 함께 차도 마시고 때로는 간단한 카드게임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죠. 서로의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금세 시간이 가요. 저녁은 대체로 혼자 집에서 먹어요.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비빔밥을 만들어 먹거나 간단한 찌개를 끓여 먹기도 해요. 식사 후에는 주로 TV를 보거나 인터넷 서핑을 해요. 특히 주식 관련 뉴스나 배당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걸 좋아해요. 매달 열흘은 제게 특별한 날이에요. 대부분의 배당금이 이날 입금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으로 은행 앱을 열고 입금 내역을 확인하는 게 소소한 즐거움이에요. 배당금은 월마다 조금씩 달라요. 3월, 6월, 9월, 12월은 분기 배당이 많아서 100만 원이 넘게 들어올 때도 있어요. 반면 다른 달은 70만 원 정도예요. 배당금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10%를 떼서 기부하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던 교사로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재단에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어요. 적은 금액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껴요. 제 경험을 통해 노후 준비에 대해 조언을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저는 53살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만약 60살이 다 돼서 준비했다면 지금처럼 여유롭지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는 투자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경제학 전공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하지만 꾸준히 공부하고 실천했더니 지금은 제법 괜찮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게 됐어요. 복잡한 투자보다는 간단하고 안정적인 전략이 더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건강 관리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없어요. 저는 매일 아침 스트레칭, 일주일에 3번 도서관까지 걸어가기, 텃밭 가꾸기 등으로 활동량을 유지하려고 해요. 또 정기 검진도 꼭 받고요.
가장 큰 후회는 좀 더 빨리 투자를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40살부터 시작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고 있었을 거예요. 젊었을 때는 부동산에만 관심을 두었는데 주식도 일찍 공부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도 아쉬워요. 교사로 일하면서 다른 아이들은 잘 가르쳤는데 정작 내 아이들에게는 시간을 많이 못 썼거든요. 그래서인지 아이들이 먼 나라로 떠난 것 같아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만족해요.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소소하게나마 기부도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하며 보낼까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80살이 되면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보고 싶어요. 건강만 허락한다면 꼭 도전할 거예요. 지금부터 체력을 키우고 있답니다. 또 디지털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이 나이에도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어요. 구독자는 얼마 없지만 저처럼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채널 이름은 배당할매예요. 처음에는 손자가 도와줬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영상 편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삶이란 끝까지 성장하고 배우는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많다는 건 그만큼 경험이 풍부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77살인 지금도 매일이 새로운 배움의 기회예요. 그리고 이 소중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제 노후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특히 요즘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 경험을 나누는 일이 정말 보람차요. 처음에는 단순히 배당주 투자 경험을 공유하려고 시작했는데 구독자분들이 더 다양한 이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독거노인의 일상, 텃밭 가꾸기, 혼자 밥 맛있게 해먹는 법 같은 주제로도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댓글로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요. 지난달에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캐나다에 사는 딸이 항공권을 보내줘서 토론토에 다녀왔거든요. 2주 동안 외손녀들과 함께 지내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손녀들이 한국어를 잘 못해도 마음으로 통하는 느낌이었죠. 떠나기 전날 손녀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해줬는데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호주에 있는 아들도 올해 안에 한국에 방문한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한국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아들이 오면 같이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여행할 계획이에요.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못 가본 곳들이 많거든요. 돌이켜보면 제 삶은 굴곡이 많았어요. 교사로 열심히 일하다가 이혼이라는 아픔도 겪고 홀로 노후를 맞이했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일상을 살고 있어요. 연금 129만 원에 배당금 84만 원이면 남들이 보기에는 많은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저에게는 충분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금액이에요. 가끔 동네 어르신들이 제게 물어보세요. 이 선생, 어떻게 그렇게 항상 웃음이 가득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속으로 되뇌이곤 해요. 물론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어요. 특히 비 오는 날 창밖을 바라보고 있으면 문득 쓸쓸함이 밀려오기도 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일기장을 꺼내서 감사한 일들을 적어요. 오늘 텃밭에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다. 도서관에서 만난 아이가 내 이름을 기억했다. 오랜 친구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다 같은 소소한 일상의 행복들이요. 그러면 어느새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최근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시니어 모델 활동에도 참여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이 나이에 무슨 모델이냐며 거절했는데 담당자가 할머니의 활기찬 모습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거예요. 라고 하셔서 용기를 내어 시작했죠. 지역 신문에 실린 제 사진을 보고 옛 제자들이 연락해 왔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앞으로의 계획이요? 우선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활기차게 살고 싶어요. 80살까지는 자랑스럽게 스스로 모든 일을 해내는 독립적인 노인으로 살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모은 노하우와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특히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 노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의미 있게 채우고 싶어요. 언젠가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이 이순자 선생님은 끝까지 배우고 나누고 사랑했던 분이셨지. 라고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노후를 준비하세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고 취미를 개발하고 관계를 가꾸는 일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그래야 저처럼 77살에도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뜨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